네, 앞서서 김연 기자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측면에서나 지금 보니까 생산 측면에서나 줄줄이 좋지 않은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의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정 기자. 예, 통계청이 방금 전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전체적으로 생산과 투자는 감소했고 소비는 다소 늘었습니다. 먼저 수출과 연동되는 제조업 생산입니다. 지난달보다 2.5%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0% 하락했습니다. 지난달보다 기계장비와 반도체 생산은 늘었지만 자동차와 영상, 음향, 통신에서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다음 내수 상황에 반응하는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지난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해서 75.7%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1.4%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7%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과 비교해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가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와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지난달보다 6.6%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2%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국내 기계 수주는 늘었지만 건설 수주는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 생산지수가 감소해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요.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구인 구직 비율 등이 감소해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원정입니다. 네,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를 말해주는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요. 경기 회복이 순탄치 않음을 지표상으로는 나타내주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 이 전반적인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개장 후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개장 전에 나왔던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현장 포커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연신내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박정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소식으로 LG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판매가 5천만 대가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1분기에 스마트폰이 1,030만 대 판매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도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넥서스4 출시 이후에 소유력 시장에서 점유율이 추가 증가세가 보인다는 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을 통한 부품 수직 계열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 라인업 체계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개선 등으로 경쟁력 회복이 지속된다는 점을 줄 수 있고요. 전자업계에서는 올해 판매량을 5천만 대 이상으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중국 AI 감염 환자가 지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AI 환자는 126명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가족 감염이 이미 일어났다는 소식이 벌써 나와 있었고요. 중국 AI 발생 지역이 한 달 새에 중국 대륙의 절반 가까이로 번졌다는 소식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 산동성 어린이가 아버지로부터 번져서 사람간의 세 번째 감염자의 기록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위치 추적기가 달린 최초 근원지 저장성의 청동 오리가 이달 초에 국내로 유입이 됐다는 소식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노동절 연휴로 따라서 10만 명의 관광객이 국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주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는 제일바이오 그리고 파루, 대한육팜, 중앙백심을 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5월 증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의 4대 리스크는 북한 리스크와 그리고 엔저, 1분기 기업 실적 부진,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부진을 줄 수 있겠습니다.
5월의 분야별 전략을 보자면 북한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는 개성공단의 전원 철수 극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우려된다는 점은 여전하여 100엔대의 저항도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GS건설의 어닝 쇼크 이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IT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또한 비차익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증시의 5월 이후에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매물 소진 등으로 외국인 복귀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자동차 빅3 1분기 실적이 모비스와 위아는 부진하고 만도는 약진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7.8%와 6.3%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11%포인트 그리고 0.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만도는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6%로 전년 동기 수준을 다시 치솟았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7%와 17.2%가 감소를 했고요. 현대위아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7.8%와 1.3%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은 4.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도는 매출이 9.1%, 영업이익이 9.1%, 당기순이익이 17.7%로 대폭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주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3공장 증설이 이루어지는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5월 증시는 4월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IT주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LG그룹 관련된 이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현장 포커스 박정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